자, 안녕하세요. 주식비더 머니버드입니다. 어니스트입니다. 자, 저희가 이제 주식에 대해서 뭐 알려드릴 때 많이 말씀을 드렸던 게, 초보자분들은 좀 템포가 빠르다, 너무 성급하게 매매를 한다, 막 비중도 빨리 채우고 뭐 하다못해 손절도 빨리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 기다림의 미학이 필요하다,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다, 그리고 템포를 늦춰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그럼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연습을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그런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 기다려야 되는 거 알겠고 천천히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그런데 항상 이렇게 주식을 늦게만 하는 게 능사일까? 어떤 때 빨리 해야 되는 걸까? 뭐 이런 고민들 한 번씩 비슷하게 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저희가 이제 템포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그런 순간들, 이 주제로 얘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네, 바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번 이거 참고하시고 구체적인 차트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파동을 가지고 이렇게 잔잔하게 흘러가다가 대충 이런 느낌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제가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게 되면은, 이 앞에가 A 파트, 이 뒤에가 B 파트입니다. 자, 위에 검정색 그림은 뭐 아시겠지만 차트예요. 그 다음에 제가 밑에 빨간색 그림 그려놓은 거는 거래량이라고 봐주시면 돼요. 일봉 분봉 다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A파트, B파트로 나눴어요. 기본적으로는 A파트에서는 천천히 하는 게 맞고, 빨리 한다, 어디서 빨리 해야 되냐라고 질문에 대한 답변은 B파트에서 빨리 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B파트에서도 다시 뭐 중수 이상, 또는 솔직히 중수보다는 좀 더 높게 고수 정도 되게 되면 B파트 시작을 빨리 하는 것도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은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매매할 수 있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B파트 시작을 빨리 한다는 게 뭐예요? B파트에서 신규 매매 자체를 처음부터 빨리 하는 매매. 막 예를 들면 뭐 매도가를 잡아먹으면서 막 매수를 건다던가, 막 그런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일까요? 근데 그런 모든 행동들, 그러니까 결국에는 템포를 빨리 한다는 거는 자신의 매수 매도 주문 액션 자체를 빠르게 많이 건다는 거거든요. 그런 행동을 신규 매매에서도 여기서는 빨리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수까지도 아니고요. 중수를 넘어선 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고수까지는 아니지만 충분히 숙련된 중수, 뭐 요런 느낌의 사람들이 신규 매매에서도 그렇게 한다 라고 봐주시면 돼요.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말씀하신 거에서 이제 중수와 고수를 나누는 건 뭘까요? 결국에는 얼마나 잘 컨트롤하고 그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력이겠죠. 단순히 수익률이 높다, 높지 않다, 이 부분하고는 별개로 얼마나 오랫동안 많은 변수들을 컨트롤하고, 그러면서 계좌를 지켜왔고, 그러면서 계좌의 수익을 쌓아왔고, 좀 직접적인 단어로 말씀드리면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다시 이제 본론으로 들어오면, 여기서 그러면은 이 자체에서 신규 매매에 대해서는 뭐 숙련된 중수 또는 고수가 신규 매매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초보나 중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매매를 할까요? 라고 하게 되면 똑같이 천천히 매매를 해도 문제되진 않아요. 물론 아쉬울 순 있죠. 상승하게 되면은 수익이 생각보다 적네, 이런 아쉬움은 남을 수 있지만 문제되진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초보나 중수가 빠르게 컨트롤하게 되면은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주가가 꺾이게 되면은 초기 비중이 너무 생각보다 많이 차 있거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차이가 브레이크 능력인데, 브레이크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찌 보면 초보 아니면은 중수라고 봐주시면 돼요. 브레이크 능력은 이 주가 흐름이 이렇게 갈 것처럼 보이다가도 어느 순간 갑자기 돌변하거든요. 확 이렇게 꺾이죠. 이 빨간색으로 확 꺾일 때 브레이크를 딱 밟아줘야 돼요. 숙련된 중수나 고수는 여기서 브레이크를 그냥 밟습니다. 손을 딱 묶어요. 근데 초보나 중수일수록 이때 물타기를 하죠. 더 기회 아니야? 비중 채울 기회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게 왜 비중 채울 기회다로 생각을 하냐면은, 초보 중수 분들이 앞에서 비중을 원활하게 못 채웠기 때문에 이때가 비중 채울 기회다로 바꿔서 해석을 하는데, 이게 엇박자거든요. 이때부터 템포가 엇박자 나고 박자 꼬이는 거죠. 그러면서 이때 안 좋을 때 비중이 차버리는, 차라리 그러기 때문에 천천히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한 리스크를 없애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은 초보랑 중수는 항상 천천히만 해야 되냐, 나도 비중 좀 많이 채워서 크게 수익 내고도 싶고
사람인데 그런 것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당연히 있죠. B에서 신규 매매할 때 빠르게 한다기보다도 A를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A에서 잘 해두고요, C 뿌리고 이렇게 관리하고서 이 시기를 갖추고요, 이 덩어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갔었을 때, 사실 이렇게 가게 되면 이 덩어리를, 그 전에 A파트에서 모아둔 덩어리를 바로 매도해도 수익이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심플하게 수익이 나는 거잖아요. 근데 나는 빠르게 매매하는 거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거 연습해보고 싶다라고 하게 되면 이 덩어리를 잘 키워놓은 다음에 여기서 바로 수익 실현을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한번, 수익이 급한 사람들은 수익 실현을 해야겠지만 수익이 급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거를 묻고서 그냥 이거를 수익 실현하지 마시고 이걸 활용해서 여기서 이 빠른 매매를 한번 연습을 해보세요. 이 물량을 매도하지 말고 이 물량을 이용해서 여기서 신규 매매한다는 생각으로 하게 되면은 이 기존 A파트에서 잡아놓은 물량이 깔려져 있잖아요. 낮은 평단에 이제 유리하게 물량을 잡아놓은 게 있으니, 네, 맞아요. 위에서 조금 더 여유 있게 대응을 할 수 있겠죠. 네, 만약에 여기서 2,000원에 5,000주 정도의 물량을 가지고 있었다 라고 하게 되면은 이 B파트로 갔을 때가 현재가가 3,000원으로 갔다. 근데 내가 2,000원에 5,000주를 가지고 있었던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3,000원대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템포 좀 꼬이고 엇박자 나고 뭐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심각한 상황이 안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 파동에 대한 연습을 해볼 수 있다, 요 정도로 생각해 봐 주시면 되고요. 이걸 잘하게 되면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처음에 연습하게 되면은 대부분의 사람이 A에서 잘 만들어 놓은 거를 오히려 수익은 까먹을 거예요, 여기서 막 빠른 매매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시간 들여서 잘 갖고는 A의 이 덩어리를 B에서 난 자꾸 까먹는 것 같다, 잘 만들어 놨는데 그냥 이거 수익 실현했으면 더 큰 건데 B에서 하면 할수록 까먹는 것 같다 라고 느끼게 되면은 다시 선택을 해야죠. 계속해서 이 B파트에서 이 파동을 이용한 매매를 숙련될 때까지 연습을 하든가, 숙련이 되는 과정에서는 당연히 그 합당한 대가가 발생하는 건 맞고요, 익숙해지기까지는. 처음부터 A 덩어리를 이용해서 B에서 했는데 잘 될 수도 있지만 잘 안 되는 경우도 당연히 나오겠죠. 이렇게 했는데 다 잘 되면 그분은 이미 숙련된 중수 이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 사이에서 자신이 이제 한 번의 선택의 기로는 또 와요. 이러한 매매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이제 선택하는 기점에 놓이면 자신의 성향대로 선택하시면 돼요.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이런 매매하는 게 유리하지 않은 것 같은데 라고 하게 되면은 이제는 이 빠른 매매를 안 하는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있죠. 뭐 이게 나쁘다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뭐 요것만 잘 이용해서 수익을 내도 투자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괜찮고요. 가장 난해한 거는 이걸 해보지도 않고서 나는 처음부터 이 매매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것만 하는 매매가 사실 그게 가장 난해하죠. 어렵죠. 난해하다는 게, 네. 그냥 솔직하게 저희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게 주식을 하는 사람이 이 A파트를 안 하고 B파트만 열심히 해서 성공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초보자라면 없습니다. 그냥 단언하시는 거예요? 네. 저렇게만 B만 해서는 없다? 없어요. 그건. 초보자라면. 그러니까 B파트만 해서 성공을 한다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숙련된 중수 이상이거나 고수라면은 실력이나 성향이나 스타일 아니면 경험치에 따라서 가능성 있다라고 답변을 드리겠지만, 초보자라면 B파트만 신규 매매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렇게 해서 계좌 수익을 계속 불려 나가면서 꾸준하게 수익을 낸다? 없습니다. 이거는 뭐 굉장히 쉬운 질문이에요. 그렇게까지 단언하는 데는 뭔가 이유가 있을 텐데. 단순해요. 저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본인의 착각이고, 본인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 그 느낌일 뿐이고 실제로는 안 되죠. 저거를 못 맞춰요, 초보자분들이. 맞춘다는 게 뭐예요? 뭐 예측한다는 건가요? 파동의 결을 따라 정박으로 매매를 하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박자를 맞추려면은 이미 굉장히 많은 경험치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입체적으로 볼 줄 알아야 가능한데 그게 초보자가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초보가 아니죠, 이게. 네. 그러니까 분명한 모순이 있습니다. 근데 그 처음에는 안 되겠지만 반복하고 뭐 실패도 하고 그러다 보면 네. 초보자가 이 안에서 B 안에서
중수도 될 수 있고 B 안에서 고수도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논리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초보자는 당연히 안 되겠지만 내가 지금은 초보지만 B만 열심히 연습하면 나는 여기서 중수가 될 거고 고수가 될 것 같아. 그러면 A를 굳이 그렇게 나한테 강요하지 않아도 되지 않겠습니까? 좀 답답해 보이는데 이럴 수 있잖아요. 훈련 코스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앞부분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이것만 해가지고 초보 딱지를 뗄 수 있다? 초보자가 처음부터 이 B 파트로 들어와서 이 파동의 파트만 보고 있는데 초보 딱지를 뗄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아이러니하겠지만 B 파트의 파동을 이해하려면은, 그래서 진짜 중수 이상의 실력을 갖추려면은 A 파트의 마른 파동의 흐름을 이해했었을 때 활발한 수급의 파동을 이해할 수 있거든요. 두 가지를 다 알아야지 입체적인 판단이 가능하지. 단순하게 A랑 B는 뭐 호가창에서의 움직임도 다를 거고 만들어지는 차트 모양도 다를 거라는 거는 그냥 알잖아요. 보면은 아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보면 아는 건데 차이점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는데 A를 이해해야 B를 이해한다는 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이게 이제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도 많이 설명하는 비유를 드리면요, 그 어떤 사람을 알아갈 때 화장을 안 한 모습의 쌩얼을 알아야지 그 사람이 화장을 했었을 때 아, 이 친구가 둘리가 화장하니까 이런 모습이구나를 같이 연계해서 이해할 수 있거든요. 둘리의 화장하지 않은 모습을 한 번도 본 적 없고 전혀 모르고 화장한 모습만 보고 있었다라고 하게 되면 둘리가 화장을 지우면은 둘리인 걸 못 알아보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이게 근데 단순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 수급과 파동으로 들어가게 되면은 항상 봐오던 게 활발한 거래량의 모습만을 봐왔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건 줄 알거든요. 이 각각의 거래량이 어떠한 힘과 어떠한 파동을 유발해내는지를 알려면은 마른 파동을 알았을 때 거기서 상대 비교가 가능한 거지, 이 아파트를 배제하고 나면은 이것만 보고 나서 이 안에서 파동을 맞춰가면서 정박을 탄다라는 것 자체가 모순점이 크고요. 불가능에 가깝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이것만 계속해서 반복 훈련하게 되면은 이 안에서 초보에서 중수가 되고 중수에서 고수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됐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초보에서 중수를 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는 마른 파동의 이해예요. 마른 파동에 대한 이해가 다 되고 나서 그 다음에 활발한 수급과 파동 부분이 덧대어져야 중수 이상의 실력으로 빌드업이 되는 거지. 제가 딱 느끼는 느낌은 처음부터 운동 처음 하는데 처음부터 가가지고 헬스장 가가지고 벤치프레스 100kg 끼워봐 들어볼게, 이거랑 똑같거든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거든요. 왜냐면 이제 경험을 했으니까는 알아요. 근데 들으면서도 느껴지는 게 이게 참 표현은 어렵구나. 보는 분의 입장에서 보자면은 이해가 다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 보시는 분들이 이해가 돼야 되는데 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이 말은 좀 이해가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그러자면 이제 또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해볼까? 라고 하면 또 마땅히 떠오르는 설명 방법은 또 별로 없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들으면서 이게 우리만 이해하고 끝나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이 조금 들어서, 이게 조금 진짜 그 부분 간극이 좁혀지기 어려운 게, 사실 투자보다는 운동이 좀 더 표현이 쉬울 수도 있는데 여기는 축구 시합이고 나는 나가서 경기를 뛰고 싶은 거지 다른 거 하고 싶지 않아. 경기를 뛰다 보면은 나 A급 축구 선수가 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경기를 뛰기 이전에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는 체력을 만들고 자신이 경기를 뛸 수 있는 볼 트래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기가 갖춰져야 경기도 뛸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나는 경기만 뛰다 보면은 실력이 늘 거야, 이 얘기를 하는 것과 같거든요. 여기는 경기장이거든요. 실전 경기장에 초보인데 경기 뛰다 보면은 거기에 적응해서 그냥 나 잘하게 되지 않을까 상상을 갖고 있는 건데, 종합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기술적으로 봤을 때요, 뭐 A 파트에서 어떻게 돼서 저기서 뭔가를 길러서 그 기술을 바탕으로 B에서 뭘 한다, 뭐 이런 것도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고요. 뭐 어떤 면에서는 마인드적인 면에서 저 A의 기다림을 이제 스스로 체화하고 익숙해져야 B에서도 뭐 템포 조절을 할 수 있게 된다, 뭐 이런, 어떻게 보면 이건 기술이라기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에 가까우니까 심리적인 부분도 훈련이 되는 거고, 네, 기초 체력 같은 거죠. 그렇죠, 기초 체력 같은 거죠, 이런 측면에서. 그리고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마인드냐 기술이냐 이런 거를 떠나서
뭐 주식을 이제 대하는 관점, 내 종목을 그 대하는 그런 관점 자체가 B만 한 사람과 A를 겪어보고 B를 한 사람은 또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인드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마인드라고 말하기에는 뭔가 좀 오묘한 뭔가가 있고, 그래서 이거를 딱 뭐라고 딱 명쾌하게 정의해서 A를 우리가 해내야 B도 합니다, 이렇게 그 이유는 무엇입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딱 설명이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요. 너무 종합적인 거기 때문에 너무 당연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그 차이죠. B에 들어가서 그냥 해본다가 목표가 아니라 B에 들어가서 잘 한다가 목표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아까 축구 시합 얘기했는데 축구 시합 그냥 경기 들어가서 뛰면야 뛰겠죠. 근데 달리다가 지쳐서 헥헥거리고서 운동장에 주저앉을 수도 있고, 그것도 뛰는 거라면 뛰는 거겠죠. 그게 목적이라면 그냥 뛰어도 됩니다. 근데 거기서 발전하기가 힘들어요. 근데 잘 뛰고자 한다면은 기초 체력 정도는 준비가 돼야 된다, 뭐 이렇게 이해하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단순하게 이해해보자면 이 되게 쉬워 보이잖아요, 사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 템포만 좀 잘 맞추면, 박자만 맞추면 이렇게 될 것 같지만, 실제 이거는 원인님이 대충 이렇게 그려서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냥 흘러버릴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가다가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이 상황이라는 거가 단순히 이렇게 가는 게 아니거든요. 아까 이렇게 그렸지만 이게 이렇게 가다가 어느 정도 선에서 마지막에 끝난다, 이런 거를 우리가 딱 예측을 하는 거는 뭐 고수든 중수든 초보든 불가능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상황 안에서 이게 B냐 A냐를 그때그때 판단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A를 알아야 이게 B인지도 판단이 되는 거고, 뭐 그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이해는 다 됐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해는 됐는데 그걸 받아들이기 싫은 거죠. 납득을 안 해요. 이게 보면은 초보자분들 다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해요, 스스로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근데 며칠 지나서 그럼 내가 얘기한 대로 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면은 납득을 안 한 상태인 경우가 태반이에요. 가장 결정적으로 운동장에서 시합 뛰면서 뛰다가 거기서 계속 나 주저앉지 않고 거기서 계속 열심히 뛰면은 그거 반복하면 그걸로도 기초 체력 훈련 되는 거잖아요 라고 딱 선을 그어버리죠. 그렇죠. 템포 조절해, 템포 조절해, 지금 늦춰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해도 나중에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냥 되는 거고. 아니면 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예요. 네. 다음에 제가 지금 하나를 예제를 피는 게, 뭐 실제로 좀 수급과 파동 가지고 매매해봤다 하게 되면 요런 게 어려울 건 없는데, 어떻게 보면은 요런 게 실제로 직접 경험해보게 되면은 많이 지칠 수 있는, 자신의 체력에 따라서 요런 거거든요. 아까 얘기한 B파트 시합장이라고 해볼게요. 이 앞에가 그냥 A파트라고 해볼게요. 이렇게 갔었던 부분, A파트에서 B파트로 넘어가고서 매매했었으면 B파트 그냥 어떤 식으로만 매매했어도 다 수익 냈을 거 같잖아 라고 하지만, 이 안에서 맞춘다는 거 쉽지 않고요. 맞춰 나가면서 수익 만들어내는 거, 또 수익을 만들면은 만들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수익 나고서 다 끝났냐 라고 하게 되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실제로 이거 매매해봤다라고 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B에서 이어집니다, C파트로. C파트는 근데 신기하게 다시 A파트로 돌아가는 거거든요. 근데 C파트가 A파트보다 어려운 건 뭘까요? A파트는 수급 마른 상태에서 차라리 횡보세라고 하게 되면은, C파트는 A파트처럼 수급적으로는 약간 마른 상태에서 하락세잖아요. 계속 하락이에요. 여기서도 보게 되면은 실제로 하락을 주구장창 합니다. 근데 이 하락을 하는 동안에 일직선 하락이 아니라 이런데 파동 존재하죠. 자, 이런 것들 뭔가 파동은 나오는 것 같은데 하락이야. 이 파동 가지고 뭐 되게 유의미한 변화를 다이나믹하게 만들어내기는 힘들어. 그럼 여기서부터 계속 끌려오는 거거든요. 끌려온다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극복하느냐. 시합 뛰고 좋든 좋지 않든 간에 연장전에 돌입한 건데, 이 연장전에서 얼마만큼의 체력이 있느냐, 어떻게 관리해서 결국엔 이겨나가느냐, 이 부분이 생각보다 해보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꽤 많은 훈련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거 말씀하신 김에 좀 질문을 해볼게요, 제가. 네.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게 알고 싶은 겁니다.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막 템포 빠르게 해서 잘했든 못했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만들었다고 쳐볼게요. 사실 여기는 이제 어이없는 막 솔전발 하지 않으면은 네.
그냥 뭐 만들어 간다는 생각만 하면은 수익을 낼 수 있거든요. 이 정도면. 근데 문제는 항상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데서 이제 변곡점이 생기는 이런 부분에서 앞에서 어설프게 수익 먹고 여기서 이제 크게 물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이 됐을 때, A 파트가 됐을 때, 그래, A니까는 템포 늦추라고 해서 천천히 갔는데, 보니까는 이런 구간들이 있네. 만약에 내가 여기서 막 빠르게 뭔가를 막 액션을 했다면 왠지 여기서도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아, 이게 느리게 하는 게 맞나? 여기서는 빠르게 했어야 되는 건가? 여기도 왠지 뭔가 요 정도라도 뭔가 여기서 내가 여기서 막 열심히 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막 이런 그 뒤늦은 시뮬레이션이거든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단순하게 이게 그냥 천천히 하면 그럼 계속 물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또 말하고. 이거에 대해서 답을 좀 줄 수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에게. 껴맞추기죠. 전형적인 껴맞추기죠. 네, 그냥 그 생각이 껴맞추기냐 아니냐에서 자가 진단해 볼 수 있는 핵심은 저 상황이 안 나오거나 저 상황이 빠졌었을 때 자신의 행동은 지속 가능하냐, 여기에 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거죠. 여기 요 V자라고 쳤던 여기가 그냥 없었다고 치면, 뭐 이런 게 없었다고 치면, 네, 앞에서 했던 막 뭔가 빠르게 했던 그게 약이었을까, 뭐 독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라는 거죠. 네, 여기서 빠르게 하게 되면 이 나머지 뒤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때부터는 진짜 기도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신이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근데 짜맞추기로 보게 되면 이미 이 흐름 나왔었으니까 그 베스트 상황에 극으로 몰아넣는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비중 100을 또는 내 자금이 이 정도 있었으니까 그것까지 다 쏟아 부어서 평단 이만큼 만들었으면은 이 파동에서 딱 수익 나고 나왔겠네. 이렇게 짜맞추기 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까지 들었을 때 만약에 그래, 그러면 여기서 이런 데서 빨리 손절을 했어야지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게 뭐가 잘못됐냐면 그 생각은 여기서도 수익을 못 내게 만듭니다. 네, 맞아요. 자, 그러면 이제 알겠어요. 이게 왜 이렇게 하면 이런 생각들이 잘못됐는지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이렇게 지금 이렇게 흘러왔어요. 쭉쭉쭉. 그러면 그냥 계속 천천히 물리고 있어야 되나요? 그게 최선인가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볼 것 같아요. 천천히 물리고 있어야 되나요가 좀 달라요. 좀 다르다는 게 뭐냐면은, 이 흐름 안에서 만약에 물렸다라고 생각한 사람들은 B에서 템포 조절 실패한 상태에서 과비중으로 물린 케이스의 단어예요. 저희가 이제 항상 말을 했는데, 고쳐야 될 건 이미 앞에 있는데 뒤의 상황에서 이제 다 지나가나고서 거기서 뭔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도 나오는 거예요. 천천히 물리고 있어야 되나요? 라는 말이 나오는 것도 앞에서 자기가 뭘 했는지를 되게 암시하는 말이거든요, 이게. 네. 왜냐면 B에서 비중 80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지금 이 상황을 맞이하게 되면 80이 물려 있으니까, 80% 비중이 물려 있으니까 물린 게 맞는데, 이게 80은 양반이죠. 막 120%인 경우도 있겠죠. 그쵸. 네. 그렇게 된 상태에서 그 비중을 여기서 C파트에서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하게 되면 C파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파트가 잘못됐다라는 거를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때는 수익 났었는데요, 이렇게 답변이 오니까 막 신용까지 끌어서 막 150%, 200%로 수익도 내고 막 그랬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됐는데 뒤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기다려서 나는 지금 뭐 150% 비중으로 계속 물려가고 있고 좀 있으면 반대 매매 맞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얘기거든요. 그런 거에 가깝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아니라면 앞에서 잘했다면 실제로 여기서 템포 조절을 했다라고 하게 되면 마지막에 사실은 매매를 안 했을 가능성도 크지만, 했다고 하더라도 저기서 진짜로 비중 한 30 정도라고 하게 되고 템포 조절해서 이만큼 오게 되면 이 30% 비중이 여기까지 왔었을 때 또 A를 잘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네. 그래서 진짜로 이거 정박으로 잘 탔다라고 하게 되면 제 생각에는 50, 많아야 50, 뭐 중간중간에 더 넘어갔을 수는 있겠지만, 넘어갔었으면 그래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리밸런싱 해서 다이어트 기회를 줬기 때문에 빼내면서 왔다라고 하게 되면 비중 50, 비중 30으로 꼭대기에서 출발했더라도 지금 비중 50인 정도일 것 같다 말씀이시죠? 네. 뭐 근데 여기서 이제 실력 차이는 존재하죠. 실력이 조금 있다, 컨트롤러에 자신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 실력만큼 자신이 인위적으로 플러스 알파를 키우겠죠. 네. 그건 좀 어니님 스타일이죠.
네, E 플러스 알파를 응용하는 거는 진짜 순수 자기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 제외하게 되면 50 플러스 알파다 이게 맞거든요. 근데 대다수의 분들은 실제로 보게 되면 저 템포 조절 진짜 열심히 했는데요, 되게 오랫동안 손 많이 묶었어요 하면서 여기 보게 되면은 비중 한 90. 그럼 이 사람이 템포 조절을 한 건가라고 하게 되면은 그냥 분할 물타기. 이게 그러니까 비중 90이라는 것도 저희 영상 만약에 정주행 다 하고 하다못해 저희 클럽에 들어와서 훈련하는 과정에 있는 분들도 저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그냥 영상 잘 안 보고 그냥 일반적인 분들은 150%라니까요, 진짜. 네. 약간 뼈 때리신 거 아닌가요? 근데 그래요, 정말로. 만약에 오늘 제가 막 이렇잖아요 저렇잖아요 물어보는 거에 그렇지 막 공감이 갔던 분들은 한번 좀 스스로 좀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매매에 대해서. 네. 저한테서 보게 되면은 지금 뭐 V자 X표 요 표시해 놓은 다시 요 두 가지 파트 있잖아요. 1번하고 2번 파트가 수익 구간이라고 생각은 안 하고요. 이 1번과 2번은 그냥 리밸런싱 하기 좋은, 근데 이 정도 리밸런싱이면은 그냥 단순한 리밸런싱이 아니라 비중에 대한 진짜 전체 비중에 대한 재조정 기회다 라고 보여지는 구간이에요. 네. 저기를 그냥 어설프게 놓쳤거나 되게 그냥 약한 리밸런싱만 했다는 거는 그것도 좀 약간 개선할 점이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겠네요. 저기서 잘 안 내줬으니까. 그게 왜 그랬는가를 생각해보면 그것도 욕심일 수도 있어요. 네, 맞아요. 그리고 그런 분들의 특징은 B를 계속 시합을 생각하고 있는데 현재 C 구간이 연장전으로 돌아갔다라는 거를 구분을 못하는 건데, 이 시합장 구분을 못하는 거 역시도 사실은 중수 이전에 다 뛰어야 되는 코스이긴 하거든요. 그렇지, 맞아. 여기서 막 그런 경우도 많겠죠. 여기서 리밸런싱이 아니라 그래 B다 하면서 이제 여기서 막 추가 매수 막 해가지고 비중 오히려 막 더 확대돼 있고 평단 올라가고 막. 여기서 휘슬 불고 시합 끝났는데 이 1번에서는 시합이 연장되고 있고 여기까지도 비하라고 생각하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 1번 상황에서 시합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이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는데, 작년 같은 때 시장이 좋을 때요, 그래 이게 비내하고 해서 그냥 막 했는데 진짜로 비가 된 거예요, 빈도적으로. 아, 그쵸. 그러니까 이제 그 습관이 남는 거거든요. 주식시장 좋을 때 했던 분들이 결국엔 크게 망하는 이유가 이런 잘못된 습관들을 차곡차곡 하나씩 쌓아갑니다. 자기만의 데이터로 계속 만들어가고. 그래서 저희가 주의하라는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 작년에 동학개미 분들께. 답 정해져 있는 시합이죠. 연장전에 돌입됐지만 이기는 연장전이었기 때문에 연장전에 대해서 경각심이 별로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딱 뭐 이렇게 언니님 말씀대로 여기서 리밸런싱을 딱 하고 리밸런싱하고 만약에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은 이제 그런 경험만 있는 분들은 야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수익 내야지, 잘 못하네, 오히려 막 이제 막 가르치려 그래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가르침 받았습니다. 가르침 요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저희가 이런 일을 오래 하다 보니까 참 언니 되게 속상할 때 많았어요, 사실. 어디 가서 말도 못해 이런 거는. 근데 오늘 방송이니까 제가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럼 여기까지 이렇게 막 흘러왔다고 가정하면 여전히 계속 그냥 A라고 생각하고 가야 되는 걸까요? 이게 보면은 저 리밸런싱 포인트는 꽤 보이는데. 네, 지금은 이제 아까 A, B, C로 구분했는데 지금은 다시 A로 돌아온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은 A에서 이제 C는 다 건너갔고, 네, 사이클을 말하면은 A에서 B로 가잖아요. B가 시합장이었죠 아까. 네. 그리고 시합이 끝나고 C로 가요. 연장전으로 갑니다. C가 끝나고 나면은 이게 다시 A로 가요. A로 가면은 다시 이제 A에서 열심히 해놓으면은 그 다음에 뭐가 오겠어요? B가 오겠죠. 근데 A에서 B가 가는 게 아니라 A에서 다시 C로 가는 건 없을까요? 그게 이제 공포일 것 같은데. 있어요. 예외적으로 B를 건너뛰는 거죠, 그거는. 네네네. B를 건너뛰고 B가 안 오고 B를 스킵하고 A에서 그냥 C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좀 변수를 맞거나. 근데 이런 경우에는 B를 건너뛰기 전에 특정 악재가 분명히 나옵니다. 일반적으로. 근데 그렇지 않고서는 B를 거쳐가죠. 대신에 이 B의 시합장이 앞선 영광의 시합장만 상상하고 있으면 안 될 수도 있겠죠. 이것보다는 약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요. 하지만 B는 지나갑니다. 만약에 B가 나와야 될 때 악재가 뜨면은 B를 패스하고 다시 C로 가면은
그럼 또 어떡하는데 라고 하게 되면 똑같아요. C 지나고 다시 A로 가요. 그 다음에 B가 오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어님이 이제 종종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필연적인 흐름에 가깝죠. 그렇게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느냐, 뭐가 건너뛰었다 오느냐 이런 건 있겠지만 네, 그냥 A에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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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이런 게 필연은 아니라는 거죠. 그쵸. 그게 더 힘들어요. 네, 마지막 팁을 드리면은 혹시 이런 스타일의 종목을 가지고 있게 되면은 C가 지나고 어찌됐든 A로 갔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서 또 생각해 볼 거리는 이 C의 두려움이 몸속에 잔재되어 있어요. 여기서 이 상황에서 이 시간 동안에 고생이라는 흔적이 내 몸에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그 두려움은 감정이기 때문에 A에서 해야 될 행동을 하세요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죠. 자, 이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 이 캐몬 가지고 실제로 지금 이 ABC 구간을 지나가고 있는 분들이 모르긴 몰라도 꽤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 B 구간에서 이 핫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그분들이 볼 때, 아 그래? 지금이 A야? 그러면 지금이 물탈 때네. 아유, 나는 뭐 리밸런싱 어렵고 다 모르겠고 일하느라 바쁘고 일단 여기서 그냥 물 가득 차면 B 온대,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요. 최악이죠. 왜 최악인가요? 서로 그러면은 제가 이 영상을 만들고 있는 가장 힘 빠지게 만들어버리는 최고의 리액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이제 그거잖아요. 이 A에서 지금 가득 물차야지.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지? 이 A에서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B에서도 하면 안 되는 그냥 엄청난 템포로 뭔가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제 엇박자 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뭐 운 좋아서 올라가면 당연히 버는 거지만 그 운 좋아서 번다라고 하는 거는 어디다 갖다 붙여도 다 되는 말이니까 운에 의존할 주식을 할 게 아니라면 그렇게 또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원희님은 이런 거를 머릿속에서 이게 자주 가르쳐 보셔서 그런 거겠지만 이렇게 풀어낸다는 게 신기합니다. 물론 이제 저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부분이긴 한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풀어서 A, B, C 뭐 이렇게 그려가면서 설명하는 것도 그렇고 말로 하려고 그러면 되게 어렵거든요. 이게 생각도 안 나요, 잘. 근데 참 대단하십니다. 그런 면에서는. 그냥 많이 괴롭힘을 당했었구나로 네.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알게 모르게 이런저런 주제로 저희 클럽 안에서도 지금까지도 계속 하루 종일 답변해주고 계시고 알려주고 계시고 되게 고생 많이 해주고 계시거든요. 영상에서도 제가 이렇게 계속 괴롭히는데도 불구하고 한번 그때 저 한번 딱 역할 바꿔서 해봤는데 아주 곤란하더라고요. 답하는 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언니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린다는 말씀 드리고요. 보시는 분들이 중요하잖아요. 저희가 이제 수고한다 고생한다 이건 저희끼리 하는 얘기고 보는 분들의 실력이 올라가야 되고 주식을 좀 더 올바로 하는 분들이 한 분이라도 더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으니까 잘 저희들의 속뜻을 캐치하셔서 실력 향상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말씀드렸던 투자 클럽은 언니님께 직접 실전에서 주식을 배우고 그리고 언니님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서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들, 보여줬던 것들을 본인이 직접 매매를 하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수익도 만들어지고 뭔가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는 것들도 직접 하게 되고 그러면서 진짜로 이제 선수처럼 실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만들어져서 운영되고 있는 클럽이고 저희가 이제 몇 년 동안 계속 하고 있는 거니까 관심이 있는 분들은 오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는 주식시장 열리는 때마다 매일매일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좋은 정보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도 구독, 알람 설정 해두시고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좋아요까지 눌러주시고 말씀드렸던 클럽은 아래에 영상 설명란에 보시면은 링크를 걸어뒀으니까 공지사항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